자, 첫 번째 경기. 네, 에스턴 빌라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일단 지금 파우토레스와 지금 카마라가 결장 중인 그런 빌라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장전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빌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그 기준으로 봤을 때, 오늘도 찌자님 반갑습니다. 네, 홈에서 8경기를 치러 지금 전승 중으로 지금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이제 리그 3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가 만약에 이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면 잠시나마 리그 1위에 이제 올라서게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약간 그 점은 좀 어느 정도 좀 참고할 만한 사항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정팀 세필드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첼시 상대로 2대0 패배를 거두며 굉장히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이번 시즌 거의 다 졌을 정도로 원정 성적이 많이 좀 처참합니다. 그렇죠. 그 양팀 간의 그런 약간 전력이나 경기력 차이도 좀 크지만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 또한 지금 굉장히 큰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여전히 지금 리그 꼴찌를 유지 중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이런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라고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네, 전반적으로는 빌라가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템포 조절하면서 좀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현재 뭐 빌라 같은 경우에는 공격 패턴도 다양하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는 전개 또한 이제 원정에 비해 많이 좋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세필드의 그런 수비진을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전진성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격에서의 기대감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양 팀의 이런 공격 흐름을 좀 봤을 때도 지금 빌라가 훨씬 더 좋고, 그리고 전개 면에서도 굉장히 좀 빌라가 좋기 때문에, 금토일 별풍,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원장님께는 그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이제 매번 꾸준히 이제 후원해 주시니까 120개 쏘시면은 제가 이제 3일치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비물결표 대위원장님 별풍선 12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원장님 12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금토일 3일치 보내드리도록 하고, 우선은 먼저 이제 조합분이랑 추천표 이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지금 바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리고, 혹시나 만약에 안 오셨으면 저한테 또 말씀 주시면 제가 바로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12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그쵸. 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단 공격에서의 그런 전개 또한 이제 빌라와 세필드의 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빌라가 좀 많이 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뭐 현재 분위기, 경기력, 전력, 그리고 이제 홈과 원정에서의 차이를 다 고려했을 때는 요거는 빌라 사이드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는 빌라 사이드, 빌라 승, 그리고 1엔드 기준은 마인승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에스턴 빌라 승에 1엔드 기준 마인승까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빌라와 세필드 유나이티드 경기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세리에 경기죠. 사솔로 대 이제 제노아. 자, 일단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네, 이렇게나마 간략하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일단 이제 사솔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1무 2패로 흐름이 좋지 못하고, 최근 매경기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수비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자, 그래도 좀 한 가지 호재는 최근 좀 사솔로의 공격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기대되는 점도 있긴 합니다. 네. 자, 다만 뭐 공격이 좀 살아나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최근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사솔로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홈에서 유벤투스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홈에서는 계속해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다만 홈과 달리 지금 원정에서는 5연패 중으로 지금 성적이 좋지 못하고, 특히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는 공격 전개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득점력 또한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 시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큰 그런 제노아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자, 일단은 뭐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간략하게 한번 뭐 경기 양상을 말씀드리면 좀 사솔로가 아무래도 좀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 이제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어느 정도 좀 주도로 하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나가는 경우가 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처음엔 좀 수비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잠시만요. 먼저 이제 수비를 하다가 좀 역습으로 인해 좀 득점 기회를 노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좀 사솔로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다가 제노아 같은 경우에는 역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사솔로의 수비 문을 두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자, 다만 근데 지금 사솔로가 수비가 좋지 못하다고 해도 원정 제노아의 공격력이 지금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제노아가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지는 다소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뭐 고려했을 때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공격이 되는 사솔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로 봤을 때 이제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사솔로 사이드, 그 대신 여기는 2.5 기준은 언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사솔로 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엠폴리 대 라치오. 우선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지금 공격수 1명 결장,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네요. 자, 일단 이제 엠폴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비가 안 좋은 팀들 상대로는 홈에서 어느 정도 득점 기회를 만들긴 하지만 수비가 좋은 팀들 상대로는 공격에서 좀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수비 밸런스가 좋은 라치오 상대로는 다소 좀 공격에서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이런 약간 좀 엠플리라 볼 수가 있지만, 다만 근데 지금 라치오도 현재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공격력이 많이 저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엠플리 상대로도 좀 공격에서의 그런 기대감은 다소 좀 떨어지는 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흐름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전반적으로 엠플리가 점유율이 좀 많이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는 라치오가 점유율 면에서 이제 우세할 것으로 봅니다. 자, 다만 이제 라치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정에서는 더더욱 지금 공격 전개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공격에서 주춤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엠폴리 역시 좀 롱볼 위주의 이런 전개가 많다 보니 라치오 상대로 효율적인 그런 공격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봐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가 뭐 다소 좀 답답한 경기 양상으로도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조심스레 예상을 해봅니다. 자, 물론 뭐 지금 전력이나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라치오가 더 낫긴 하지만 이제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근 원정 라치오의 경기력은 좋지 못하고, 그리고 성적 또한 지금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원정 라치오를 그냥 무작정 보기는 리스크가 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원정 라치오 승을 보는 거는 좀 크게 좀 메리트가 없지 않나 싶어서, 그래도 요거는 뭐 승패 본다고 하면은 엠폴리 사이드 볼게요. 그만큼 지금 원정 라치오에 대한 그런 신뢰가 없다 보니까 승패를 본다고 하면 엠폴리 프랜승 보는 쪽, 그리고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그리고 2.5 기준으로 요거는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엠폴리 프랜승 무승부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엠폴리와 라치오 경기가 이제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 이제 몬차 대 피오렌티나. 자, 일단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자, 그에 비해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좀 결장자 누수가 많아요. 일단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특히 지금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팀 내 핵심 선수라 볼 수 있는 니콜라스 곤잘레스와 지금 보나벤추리가 이제 결장이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핵심 득점원의 결장은 굉장히 좀 뼈아플 수 있다. 네, 이건 좀 어느 정도 염두를 해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AC 밀란 상대로 원정에서 3대0 대패를 당하며 오랜만에 이제 수비에서 크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몬차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는 더더욱 견고한 수비를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홈에서의 수비는 여전히 좀 믿을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직전 약간 원정 경기에서의 그런 좀 불안한 수비와는 별개로 홈에서는 아직까지 좀 수비에 기대감이 있는 그런 몬차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6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다만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5연승 중으로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그에 반해 원정에서는 최근 승이 없는 상태로 홈에 비해 다소 좀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최근 좀 홈에 비해 원정 경기력은 많이 좀 저조한 그런 피오렌티나라고 이제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원정 피오렌티나 역시 좀 믿음이 아직까진 안 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전반적으로 양팀 다 볼 점유율 기반으로 플레이를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점유율 면에서는 어느 정도 비슷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템포 또한 다소 좀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홈에서 몬차 경기를 봤을 때 대부분 이제 느린 템포로 경기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양 팀 다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기 때문에 이 경기는 뭐 저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나마 이제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약간 좀 살펴봐야 되는 게, 이제 몬차 같은 경우는 최근 리그 경기만 뛰고 있어요. 네. 자, 그에 반해 이제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컨퍼런스 리그와 컵 경기까지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나 이제 컨디션적으로는 다소 열세일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원정인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몬차 상대로도 고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몬차 사이드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몬차 프랜스, 그리고 여거도 네, 고배당으로 도전하실 분들은 무승부 도전, 그리고 어도와는 이것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2.5슛 언더. 네. 그래서 몬차 프랜스는 고배당의 무승부 2.5슛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몬차와 피오렌티나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 이제 살레르니타나 대 AC 밀란. 자, 일단 살레르니타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력 골키퍼 1명,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이죠. 물론 뭐 이제 오초아의 결장이 좀 어느 정도 오래됐긴 했지만 여전히 좀 공백이 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양 팀의 이런 결장자 누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네요. 자, 일단 이제 살레르니타나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 라치오 상대로 이제 리그 첫 승을 거두며 드디어 이제 상승세를 타나했지만 그 후로 바로 3연패를 하면서 다시 이제 흐름이 좋지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제 저번 시즌에 비해 이번 시즌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그런 살레르니타나예요. 네. 일단은 공수 밸런스도 굉장히 좀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주전 골키퍼의 오초아의 결장 역시 좀 뼈아프다 보니까 후방에서의 이런 불안감 역시 계속해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정팀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뉴캐슬 상대로 원정에서 승리를 거뒀고, 그리고 직전 경기 몬차 상대로도 3대0 대승을 거두며 다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좀 양팀의 분위기는 좀 상반되었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이런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렸고, 네, 이것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일단은 이 경기는 뭐 밀란이 원정이라고 해도 좀 볼 점유율을 굉장히 좀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그러면서 좀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주도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골 결정력도 많이 좋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약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좀 잘 살릴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침투나 측면 전개 또한 이제 굉장히 지금 좀 좋기 때문에 공격에서 더 두각을 나타낼 팀은 AC 밀란이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살레르니타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수비 밸런스도 무너진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밀란의 공세를 막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사이드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는 분석 결과를 봤을 때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AC 밀란 승.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버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충분히 살레르니타나도 홈에서 득점을 할 만한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살레르니타나가 만약에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건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세리에 A 경기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경기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브리스톨 시티 대 이제 헐 시티 경기. 자, 일단 이제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큰 결정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헐 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위너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일단 지금 팀 내 이제 핵심 코어라고 볼 수 있는 필로진이 결장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전력 타격이 큰 그런 지금 헐 시티라고 이제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결장자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이제 브리스톨 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4경기 연속 승이 없다가 이제 직전 경기 썬더랜드 상대로 홈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어요. 자, 다만 이제 직전 경기 썬더랜드 상대로 이기긴 했지만 일방적으로 좀 썬더랜드가 몰아붙이는 그런 양상이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경기력 면에서는 이제 썬더랜드한테 많이 밀렸던 그런 브리스톨 시티라고 볼 수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경기 승리는 거뒀지만 여전히 경기력에서는 개선이 안 된 그런 브리스톨 시티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원정팀 헐시티 같은 경우에는 2연승 중으로 지금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제 2경기 연속 멀티득점 이상을 기록하며 이제 공격 흐름이 지금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으로 브리스톨 시티에 비해 이제 헐시티가 지금 공격 패턴도 다양하고, 그리고 전개도 더 좋기 때문에 좀 더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력 또한 브리스톨 시티에 비해 좋다 보니 원정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브리스톨 시티 상대로 경기를 좀 유리하게 풀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쵸. 자, 그래서 현재 뭐 최근 경기력이나 흐름 모두 헐시티가 더 좋기 때문에 홈에서 헐시티 상대로 강했다던 그런 상성 하나만 보고 브리스톨 시티 사이드를 보기는 다소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헐시티 사이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시티 프렌스. 그리고 언어 같은 경우에는 뭐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헐시티 프렌승의 2.5 기준 오버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완지 시티 대 이제 프레스턴. 자, 일단 이제 스완지 시티 같은 경우에는 주전 풀백 한 명이 결장.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두수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렸고, 우선 이제 스완지 시티 같은 경우에는 최근 무패 행진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미들즈버러 상대로 이제 2대1 패배를 당하며 어느 정도 흐름이 끊긴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원정팀 프레스턴 역시 직전 경기 와포드 상대로 이제 홈에서 5대1 대패를 당하며 이제 분위기가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 직전 경기만 봤을 때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흐름이 끊긴 상황이라 이제 볼 수가 있고, 네, 이 경기도 이제 경기 양상을 봤을 때, 자, 일단 이제 스완지 시티가 좀 더 점유율이 우세할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양 팀 다 어느 정도 좀 침투에 취약하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좀 침투에 대한 대처가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이제 스완지 시티 같은 경우에는 평균보다 라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경기를 좀 치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침투에 취약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적으로 좀 침투에 많이 취약한 면모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두 팀 다 약간 좀 침투에 대한 그런 대처가 많이 미흡할 수 있다. 네, 이 정도까지 이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프레스턴 같은 경우에는 스완지 시티에 비해 이제 좀 높이에서 많이 우세하기 때문에 좀 크로스나 이제 코너킥 같은 이런 세트 피스를 통해 득점 기회를 주로 좀 창출하려고 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경기 양상까지 이제 말씀드렸네요. 이번 시즌 전체적인 성적은 프레스턴이 좋고 그리고 순위 또한 높긴 하지만 최근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스완지 시티가 좀 더 괜찮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약간 좀 한 가지 인지해야 되는 게 지금 스완지 시티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6경기 연속 승이 없어요. 네. 그만큼 좀 최근 홈 성적이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이거를 스완지 시티 승을 무작정 보기는 좀 다소 애매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다고 뭐 최근 좀 경기력이 그렇게 뭐 좋다고 보기도 어려운 프레스턴을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저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저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스완지 시티 여는 승패보다는 고배당으로 스완지 시티 햄무나 무승부 중에서 이제 골라가는 경기. 물론 이제 스완지 시티가 이제 최근 좀 홈 경기력이나 이런 흐름을 봤을 때 프레스턴 상대로 이긴다고 해도 1점 차 내외에서 이길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배당 대비 햄무를 보거나, 안 그럼 프레스턴이 어느 정도 좀 비비실 것 같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무승부 도전 경기,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고, 네,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오버사이드 볼게요. 2.5씩 오버.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챔피언십 2경기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외의 경기 한 경기만 이제 더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제 클럽 월드컵 결승전 경기죠.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모에라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모에라님 별풍선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지금 조합본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지금 바로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네, 한번 쪽지함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릴게요. 네, 아무튼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모에라님. 네. 자, 일단 이제 맨체스터 시티 대 이제 플루미넨시. 네. 이 경기는 이제 클럽 월드컵 결승전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립구장에서 이제 경기를 이제 치러집니다. 사우디에서 이제 경기가 치러지는 경기고, 요거는 뭐 이제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거는 이제 맨시티 승, 그리고 핸디, 네, 1핸디 기준 마이너스까지 보는 경기, 그리고 2.5 기준은 요거는 오바도 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이제 플루미넨시도 아무래도 이제 브라질 리그 팀인데 공격이 그래도 좋다 보니까 한 골 이상 정도 넣는다 하면은 뭐 오버사이드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맨시티 승 마이너스의 2.5 기준 오바, 네, 이렇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분석이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그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무튼 오늘도 이제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